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상담학 연구 방법론인데요. 연구 방법론. 그래서 첫 번째 1장 상담학과 연구 이렇게 내용이 되고 책 목차 순으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목차 보게 되면 모든 공부는 목차 공부입니다. 아시겠죠? 책 전체를 외울 때 목차를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수능 그런 학원에 보게 되면 수학 있잖아요. 그 이렇게 두꺼운 책을 수능 보기 전에 4페이지로 다 종합해버립니다. 다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외울 때 이미지를 갖고서 하루 종일 얘기해도 남는 것이죠. 이게 목차로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고요. 그래서 상담학 연구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과학 좋아하십니까? 네, 과학. 상담학은 인문학인데 어떻게 과학이냐. 네, 이제 이런 의견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상담학을 왜 연구하느냐. 그리고 상담학을 어떤 과정에서 하느냐. 그 다음에 상담학의 주제. 그 다음에 모든 연구에서는 한계가 있죠. 그죠? 교수님들도 다 잘할 수는 없고, 저도 한계가 있고,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학 연구의 그 발전, 과정,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상담학 연구 과학에 되면 여기는 또 하위 그 제목들이 있어요. 연구라고 하는 게 뭐냐,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과학적 방법의 기본 가정. 여러분이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예. 예. 근데 이런 거를 좀 보면 되겠습니다. 연구라고 하는 것은 뭐 이번 과랑 이과는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힘듭니다. 근데 이런 이론적인 개념 좀 이해를 하시고 또 미흡한 거는 지금 동영상으로 찍고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적 탐구활동. 예, 이해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구에다 상담학을 붙였어요. 상담학을 붙이게 되면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상담사가. 그죠? 아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누구를 도와줘요? 좀 필요가 있는 내담자를. 네.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연구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꿍하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식적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퍼블리시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퍼블리시. 출판한다 이거거든요. 네, 출판한다, 내보낸다. 여기 이제 펍을 하게 되면은 뭐 퍼블려서 낸다는 얘기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퍼블리시 하게 되면 출판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피플에서 나온 거예요. 피플이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들 앞에 내보낸다 이거예요. 공식적이라고 하는 건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내보낸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상담학 연구도 공식적인 그런 거라는 걸 알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영어로 과학이 뭐죠? 그렇죠. 사이언스. 뭔가 쌓였나 봐. 싸이 하게 되면은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이건 뭐냐면은 안다는 뜻입니다. 안다. 싸이. 알겠어요? 그래서 뭔가 아는 학문이 과학입니다. 알겠어요? 사이언스. 그래서 여기 S가 붙게 되면 뭔가 지식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 S. 그죠? 뭔가 지식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과학.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대상이 인간과 자연, 뭐 인간은 생물학 뭐 이런 거 다 그렇죠. 그죠? 자연, 물리학, 천체학 그런 거 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각각을 연구하고 달도 연구하고 지구도 연구하고 달과 지구 간의 인력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연구하고 그러는 것이죠. 예, 그런 바른 지식을 얻거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가 과학이다. 뭐 아시는 내용이 되겠죠. 여기 이제 여담이지만 우리나라 최초 우주선 타신 분이 누구죠? 우주비행사? 무슨 소연이죠? 이소연인가? 네. 그분이 그 우주 정거장에서 지난번에 서울 가면서 라디오 들어보니까 한국을 통과하는데 얼마 걸릴 것 같으세요? 1분 걸린대요.
하루에 지구 16바퀴 돈답니다. 예. 그러니까 해가 16번 뚜따 하는 것이지. 저기 위에서 보니까 이 지구가 다 보여요. 그런데 이제 어떤 우주 과학자가 보게 되면 그 화성, 목성, 토성 지나가게 되면은요, 지구가 얼마나 이렇게 보일까요? 점으로 보인답니다. 하얀 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저게 되면은 저 그 푸른 하얀 점에서 왜들 그렇게 여기저기 싸우고 있는 거지? 저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대단하더라고. 뭐 내 눈으로 가리면 세상이 다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하늘 꼭대기에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이 1분 내에 돌아가는 지구, 거기에서 대한민국 크잖아요. 경상북도, 거기서 구미, 산동면, 경운대학교, 여기 나. 그 점에 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지만 왜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것이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질병이 있기도 하고 죽음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아등바등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즐겁게 공부도 그지? 예, 이렇게 또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저 우주 꼭대기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아야 될 존재다. 그게 결론이더라고요. 그죠? 예, 교수랑 학생과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과학. 예, 그죠? 그 다음에 과학은 내가 여기 그 리트머스 시험지 가지고 했을 때 노란색이 나오면 여러분이 했을 때 똑같은 노란색이 나와야죠. 다른 색이 나오면 안 되지. 그건 과학이 아니야. 그건 마술이야. 그죠? 그 다음에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대봐 이거죠. 네. 조사, 관찰 이런 실험을 해가지고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은요, 그 손에 잡을 수 없는 것은 잘 안 해요. 그걸 형이상학이라고 그럽니다. 철학, 신학 뭐 이런 거 있죠. 물론 이제 뭐 신학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든 그런 원리를 뭐 하나님이 어떻게 다 통합해서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현재까지 경험해서 잡을 수 있는 것 그걸 갖다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방법을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뢰도 타당도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예요? 신뢰도 타당도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랑 타당한 거. 그게 뭔 얘기야?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제가 한 문장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에 대해서 이게 신뢰할 수 있는구나. 그리고 이게 이 실험에 의한 것이 이만큼의 타당도를 갖고 있는가 이런 네, 맞습니다. 제 키를 재려고 할 때 여기 체중계가 있습니다. 체중계가 있고 여기 그 키 재는 줄자가 있어요. 나 키 재 뭐로 재야 됩니까? 체중으로 잴까요? 체중계로? 체중계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몸무게 재는 데 쓰는 거예요. 내가 하는 연구가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걸 재는 거 맞아? 이 저울이 내 키를 재는 거 맞아? 안 맞아? 저울은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내 키를.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문학 얘기만 하면은 지금 연구 방송 하는 게 아니죠. 하고자 하는 주제를 갖다가 다룰 때 그 타당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무게를 잴 때 여기 내가 79kg거든요. 다음엔 80kg, 그 다음에 낼 때 69kg. 그런데 안 돼. 내가 이제 밥 먹었으니까 100g 들어가고 되지만 70kg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처음하고 뒤하고 초직이로 해야 되냐 이거야. 응? 할 때마다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거를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뢰성이지. 근데 신뢰성은 할 때마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느냐. 처음에 강의할 때는 잘하더니 그 다음에는 뭐같이 하게 되면 일관적이지 않은 거죠. 신뢰롭지 못한 거죠. 토익 시험을 봤는데 요번에는 700점, 다음에는 900점, 다음에는 200점 하면 일관적이지 않은 거죠. 잴 때마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게 신뢰성입니다. 그 다음에 재려고 하는 게 토익 시간에 영어를 해야 되는데 토익 시간에 과학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타당하지 않은 거죠. 그게 아시겠습니까? 재려고 하는 걸 재는 게 타당성이고 잴 때마다 비슷한 결과가 나는 게 신뢰성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타당도랑 신뢰도가 있어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했을 때도 이렇게 나왔으면 다른 사람이 했을 때도 또 그렇게 나와야지. 그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된다 이거죠. 예. 예, 여기 그 과학의 기본 가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객관성, 규칙성, 지식 습득 가능성, 추리성. 요건 아셔야 돼요. 예. 근데 요거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어떻게 외워보실까요? 순서대로 외워보세요. 따라합시다. 개그하다 지쳐. 개그, 규칙, 지식 습득. 아시겠죠? 선생님, 추운데요. 처가 아니라요. 첫 발음은 비슷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재미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힌트를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객이 아니라 갠데 왜 개를 아니 힌트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그 실마리라고 하죠. 실마리가 뭐 여러분 뜨개질 해봤죠? 실타기 하나 잡으면 다 틀리잖아. 시험 보려고 그랬던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뭐 실마리가 하나 있어. 다 쓸 수 있잖아요. 예, 이거 과학의 기본 가정이 뭐냐? 개가 되시켰어.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럼 내 말이 그렇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억이 잘 됩니다. 네, 먼저 객관성이 되겠습니다. 뭐 객관성의 반대말은 뭐야? 주관성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과학의 기본 가정은 주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성적을 줄 때 편애를 하면 안 되지. 그 주관적인 거잖아. 각 사람의 공정한 걸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객관적인 거다 이거야.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 그런 면에서 과학은 문학과는 좀 다르죠. 그죠? 예. 예. 그래서 현실 세계가 있고 이걸 밝히려고 하는, 예. 그래서 이 세계는 환상의 뭐 해리포터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예. 그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한번 과거에 발생한 거는 지금도 발생하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발생하겠죠. 이게 과학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측을 할 수 있죠. 그죠? 아침에 안개가 쫙 꼈어요. 안개가 낀 날은요. 그날이 보통 맑습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전에 그 미군 소령하고 같이 6개월 정도 같이 생활했거든요. 그나마 제가 영어를 하는 게 그 친구랑 하다 보니까 걔는 한번 영어를 시작하잖아요. 혼자 계속 떠들어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지. 예. 근데 그 친구가 기상학자였어요. 미군인데 보게 되면은 그 공군이니까 기상 변화에 따라 다른데. 근데 아침에 안개가 쫙 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오늘 날씨가 맑겠구만. 어떻게 하냐? 보통 안개가 끼면 그날 날씨가 맑은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죠? 예.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규칙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분류 가능성, 항상성, 결정성. 요것도 좀 외워야지. 규칙정 중에 세 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외워져. 개가 하다가 억지로 해보려고 했더니 지쳤는데 걔도 웃어주질 않아. 그래서 분한 걸 어떻게 따라가. 분한 걸. 네, 이렇게 하면 좀 낫겠죠? 아니? 네. 아니 내가 억지로 해도 하면 되더라고. 그지? 그래서 분류 가능성. 선생님 한이 아니라 항인데요. 비슷하잖아요. 항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결정성, 분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 가능성에 대해서 규칙이 있다는 거는 분류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도서관에 가게 되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인동 도서관에 가봤어요. 좋더구만요. 네, 널찍하고 좋아요. 사람 사는 동네 같아. 그래서 인동이래. 여긴 산이 많잖아요. 산동면이잖아. 썰렁하죠. 여기 보게 되면 도서관에는요. 그 책을 갖다 아무렇게나 막 쑤셔 놓지 않죠. 그죠? 네, 분류를 해놨죠. 먼저 이공계랑 인문계 분류해놓죠. 인문계에는 뭐 심리학, 심리학에서도 뭐 이렇게 하고 사회복지학 이렇게 분류해놓죠. 네, 그렇게 해야지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죠? 과학이라고 하는 건 분류입니다.
여러분 저기 그 생물 시간에 배우게 되면 생물은요 동물과 식물로 나누고, 그죠? 동물은 뭐야?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이렇게 나뉘죠. 류가 뭐야? 종류할 때 있죠. 인류 하게 되면 사람 종류란 뜻이죠. 인류 아시겠어요? 그래서 골고루 나누는 겁니다. 인류는 우리같이 제일 좋은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그리고 종으로 나누잖아요. 사람은 분류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여기 과학이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외국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사람 보게 되면 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 남자인지 여자인지부터 분류합니다. 왜냐? 사람은 분류할 때 편한 거예요. 세상을 갖다가 나름대로 자기 대책, 자기 그 가치 체계 속에서 어디 잘 집어넣기 원해요. 이 책을 봤을 때가 어디다 집어넣을까? 저 사람 봤을 때가 남자야, 여자야? 그죠? 키가 큰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이야. 그죠? 여기 말레이시아 사람이야, 인도 사람이야. 이 분류하는 것이죠. 분류하는 게 우리 그 생존에 중요한 것입니다. 안 중요할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어요. 저기 앞에 남자가 지나가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를 할지 해코지 안 할지 분류해야 되죠. 해코지 할 사람이면 피해가죠. 해코지 안 하면 당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은 위험한 사람, 위험하지 않은 사람. 그죠? 나에게 좋은 거, 안 좋은 거 분류하려고 하는 것이죠. 과학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욕구가 모여가지고 공통적인 게 모인 거예요. 이게 분류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나가게 되면, 저거 새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기 아프리카 가게 되면 맨 처음에 이렇게 내가 처음 본 것도 저거 새라는 거 바로 알죠. 이게 분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삐아제의 뭐, 동화, 조절 뭐 이런 개념 배우셨어요? 그게 그거야. 처음에 내가 분류한 것 속 그 틀에 맞춰서 딱 보게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동화예요. 알겠습니까? 기존 틀 속에 똑같이 집어넣는다 이거지. 근데 그게 기존 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으네.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새롭게 생각을 조절해야 돼. 그게 조절이야. 알겠습니까? 됐죠? 사람은 분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근데 분리가 너무 심하면 보면 학교에도 보게 되면은 우등반, 열등반, 지진반 이렇게 나누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지 가르치기 편하니까. 사람 살아가는데도 분류가, 그죠? 관찰해보고 사물관에 유사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합니다. 얼굴 보고, 머리카락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명칭을 부여합니다. 이건 남자고 이건 여자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를 갖다가 분류를 하지 않게 되면은요, 그죠?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분류를 하면 편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놈은 대학생, 얘는 고등학생. 그냥 편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분류한다.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 간에 의사소통 쉬울 거 아니에요. 내가 있잖아. 여기 말레이시아 갔는데 저기 남자랑 뭐 그러면 지금 남자 한국 사람이 알아듣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공통점을 찾고 이런 것이죠. 이게 분류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철학적인 문제기도 하죠. 왜 분류를 할까?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죠? 동물도요, 분류합니다. 동물도 분류하는 것이죠. 저기 보게 되면 저놈이 나를 잡아먹을까? 안 잡아먹을까? 튀어야 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건 생득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성이에요. 항상성. 과학의 법칙은 분류에서도 이제 항상성. 따라해볼까요? 항상성. 세상에 모든 똑같은 건 하나도 없다. 어제의 나하고 지금의 나랑 다르다. 물론 다르죠. 세수해가지고 세포가 2개 떨어지고 다 다르죠. 그렇지만 어제 나하고 오늘 나랑 다르다면은 1년 365일, 360일 매일 달라야 되잖아. 그럼 스트레스 받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저랑 수업하는데 이용재 교수님 매번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해야 편하지 않아요? 올 때마다 다른 사람이면 여러분이 대처하기 힘들죠. 그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왔다 갔다. 난 좋은 사람이야. 매번 좋은 사람이야 좋지. 생각도 그렇다. 근데 약간씩 변한다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변한다는 것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 100% 완벽하게 똑같은 건 없습니다. 그죠? 똑같은 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어느 정도 한계 가운데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 손에 오차 있는 건 받아주는 거죠. 그죠? 요 정도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그 매일매일 변화가 되고 그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이론을 지키고 하게 되려면 항상 고정돼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기 달이 있잖아요. 어제 본 달하고 오늘 본 달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이 시간을 갖다 나누고 하면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저기 달이 항상 똑같이 떠 있다. 보름달이 그 15일 날 뜨고 30일 날 금음담 뜬다는 걸 갖다가 알고 있죠. 네. 옛날 신라 시대 때 본 거나 지금이나 조금 변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의 변치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과학의 법칙입니다. 항상성. 그 다음에 결정성입니다. 따라해봐요. 결정성. 어제의 사건이 오늘의 나를 갖다 결정했다. 여기 이제 그 뭐냐면은 모든 것이 원인과 인과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인과가 뭐예요? 원인과 결과의 약자입니다. 어떤 것이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보는 거. 이게 과학이라 이거예요. 아니 때 물뜨게 연기 날까? 네. 연기가 왜 나? 돈 뗐으니까 나지. 그러시죠? 제가 왜 A+ 맞았을까? 공부 잘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공부 열심, A+. 알겠죠? 원인 결과. 이런 것이죠.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하면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인풋 아웃풋. 그죠? 어떤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결과가 나온다. 이거를 분류가능성. 아시겠죠? 분류가능성에 저기 규칙성의 세 가지가 있다. 이거. 알겠죠? 규칙성의 세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분한벌.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네. 그냥 그 수업 시간에 약간 딱딱하지 않은 유머하니까 좀 낫죠. 그죠? 네. 네. 박사학위 논문 해보게 되면 가장 유치한 거가 가장 기억이 잘 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유치원 때 기억 잘 나죠? 그죠? 네, 지난 시간에 뭐 이렇게 어려운 거 기억 안 나죠? 네, 유치하게 기억하는 게 도움이 잘 됩니다. 이게 기억의 원리예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가능성은 기본 가정은 지식 습득의 가능성입니다. 옛날에 그런 게 있습니다. 심리학에 보게 되면 겨울연가 보셨어요? 배용준이 뭐 최지우인가 뭐 보게 되면 그 드라마에 보게 되면은 그죠? 어느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어. 그런 거 있죠, 그죠? 사람이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치매 걸리신 분 있잖아요. 치매 걸리면 아들이 간데도 누구세요? 자기 아들이 와도 모르잖아요. 그죠? 기억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HM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고 난 시점을 기준으로 그 후로는 기억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 전의 기억은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리학자들이 많이 써먹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반가워요. 화장실 갔다 오더니 또 처음 봐.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주 지겨운 실험아. 아우 재밌네. 100번 해도 아우 매번 재밌는 거야. 기억이 없으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게 좀 어떤 면에서 기억이 없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지식이 누적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1층 짓고 그 후에 2층 짓고 3층 짓고 쌓아 올라가죠. 지식이라고 하는 건 축적되어 가는 것입니다. 과학은 그런 거예요. 과학은 옛날부터 지식이 쌓아가지고 맨 처음엔 그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그거에다가 또 연구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또 스티븐 호킹 이런 식으로 과거 지식에서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과학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맨날 똑같이 해야지. 아까 HM처럼 매번 연구 똑같이 해야지.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공부를 해서 기억이 없다. 지금 수업 괜찮죠? 재밌죠? 근데 다음 시간에 똑같은 거 해도 왜 똑같은 거 왜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거다, 이거죠. 만약에 지식이 누적되지 않으면 매번 똑같은 거 해도 여러분은 매번 새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건 지식이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적이 되냐면은 여기 따라해 봅시다. 지각, 기억. 지식이 어떻게 들어올까요?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감각을 통해서 안다가 지각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그 시각 알겠죠? 청각, 촉각 이게 각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 보면 잘 안 나오네. 여러 가지로 다 써봐야 돼.
잘 나오네. 알겠죠? 지각. 이렇게 되는데, 여기 시각, 청각, 촉각, 아픈 건 통각,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감이 있잖아요. 그게 느끼 들어오는 걸 갖다가 내 몸이 알아채는 거, 이걸 지각이라고 해요. 여기 외부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내 눈을 통해 들어왔죠? 내가 만졌어요? 들어오잖아요. 들어가서 저게 뭐구나 하고 몸이 알아채는 걸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거나 눈을 통하거나 귀를 통하거나 촉각을 통해서 뭔가 외부의 세상의 정보가 나한테 들어왔어. 들어와서 내가 알아채는 거야. 감지하는 거야. 그게 지각이라는 거야. 누가 지각했어 지금? 그런 지각이 아니고, 알겠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들어온 걸 갖다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느냐? 먼저 들어와야지. 그죠? 눈, 귀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걸 갖다가 뭘 봤는지를 갖다가 머리에 축적해서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식이 쌓아가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특성입니다. 혹시 뭐 연역, 귀납 들어보셨어요? 그게 뭔가요? 여러분 저기 그 시험 볼 때 공무원 시험이나 영어 토익이나 보게 되면은 그 주제문이 맨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거 주제가 쭉 있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해가지고 이용재를 죽는다, 누구도 죽는다, 이렇게 첫째 먼저 대전제가 주어졌을 때가 있고, 그죠? 소크라테스는 죽었어, 아리스토텔레스 죽었어, 플라톤은 죽었어.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 거야. 결론이 맨 마지막에 나와. 이게 뭐예요? 이 머리에 있는 거. 할머니겠지. 네. 나중에 해드리겠지만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쉬워요. 네. 연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대 큰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이는 죽는 거야. 알겠죠?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지. 소크라테스 죽었어. 아리스토텔레스 죽었어. 또 누구 죽었어. 이게 뭐예요? 이게 연역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그 반대로 누구 죽었어.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 거야. 이게 귀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외우는 법 알려줄게요. 어떻게 외울까요? 잘 외우면 되죠. 연자죠.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연역법 할 때 이게 연역법 나머지 귀납법이지. 알겠습니까? 모든 그 영어라든가 모든 문장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공무원 시험 이렇게 보게 되면 맨 처음에 결론이 나와. 그래서 문장 다 읽을 필요 없고 결론이 있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 70, 80%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문장만 잘 읽어도 빨리 돼요.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이거 연구하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귀납법이야. 알겠죠? 이렇게 하면은 잘 기억이 되시죠? 네, 나중에 이제 또 방법론 쪽에 나올 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역 귀납법을 통해서 이게 추리하는 게 과학적인 겁니다. 네. 여기에 추리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전제가 잘못됐을 경우에 모든 사람은 살았다. 그럼 전제가 잘못된 거지. 응? 규칙을 무시하거나 편견이 있거나 또 이렇게 방법, 통계 같은 걸 잘못 처리해가지고, 그죠? 네. 이렇게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될 때는 오류를 가능한 한 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증거 자료를 들이내야 되는 거예요. 너 거기 있었어, 없었어? 안 갔는데? 야, 너 거기 가 훔쳤잖아. 안 훔쳤는데? 훔칠 때 보면 여기 머리카락이 떨어졌어. 그 가게에. 이 머리카락 가지고 DNA 검사하게 되면은 나오죠? 너 거기 있었잖아. 꼼짝 못하지. 자료가 있어야 되죠. 객관적인 자료. 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추리하는 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구는 추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연구 문제를 설정할 때 내가 뭔 연구할까? 내가 지금 그 구미사회복지관에서 그 노인분들께 도와주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지금 혼자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죠? 네.
그렇게 할 때 이 노인 복지에 대한 그런 걸 해볼까? 이거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생각하고 추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노인 그 외로움 문제, 고독사가 많던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좀 이렇게 해결 방안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관찰을 누구로 할까? 우리 남부만 할까? 북부만 할까? 그 동부 다 모아서 할까? 누구를 할까? 이런 게 항상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죠? 생각을 하고 추리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죠? 추리 소설 있잖아요. 셜록 홈즈에 보면 누가 훔쳤을까? 누가 왔다 갔을까? 알리바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확실하지 않은 거를 갖다가 추정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갖다 과학적으로 한다는 얘기, 객관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과학의 그 네 가지 특성이 뭐라고 그랬죠? 됐네, 그죠? 개그 하다 지친 것만 기억나지? 예, 그 다음에 분한 걸.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본 내용을 보지 않고 이렇게 떠오를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기억에 남는 겁니다. 이게 지식이 습득되는 거예요. 예. 예, 이제 상담학 연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담학 연구, 뭐 여러분 상담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알게 모르게 다 하시는 건데 이게 연구라고 하는 게 뭐고 상담학 연구의 특징은 뭐냐? 그다음에 기본 과정은 뭐냐? 그러면 어떤 자세로 이렇게 임해야 될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담을 왜 받아요? 혼자 잘 살으면 받을 필요 없지, 그죠? 네, 제가 보니까 앞으로 미래 사회에 그 전망 있는 게 상담사예요. 내 보니까. 여러분 뭐 고민 있고 할 때 인공지능한테 알파고한테 나 좀 해결해 줄래 그럴 거야? 인간성이 없잖아. 그죠? 사회복지, 그 다음에 상담 이런 거는 인간을 다루는 그런 학문이죠. 이게 전망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죠? 뭐 이렇게 그 의사 같은 거 있잖아요. 똑같이 수술하는 거 로봇가 더 잘해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그죠? 의사 선생님 먼저 술 먹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알파고는 술 안 먹, 취하지 않잖아요. 아주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정신세계를 다루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상담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담자를 돕는 거예요.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누가 도와요? 여기 전문이 붙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공부해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상호작용. 여기 내가 있습니다. 여기 너가 있어요. 세상은 내가 있고 너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이홍재지, 나한테는. 여러분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는 관계입니다.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관계가 깨지면 다 끝이지. 이제 내가 못 가르쳐도 나랑 관계만 좋으면 다 용납이 되죠. 안 돼요? 관계가 좋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입니다. 상담사랑 내담자랑 상호작용하는 관계다. 그걸 통해서 돕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돕기도 하지만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죠. 근데 사실은 제가 도움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꼬록 나면 안 되잖아. 공부해야 되잖아. 그죠? 제가 도움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인간 이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그 과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학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다. 여기 이제 그 파란 거로다 했는데 똑같은 얘기죠. 상담사가 내담자를 돕는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돕는다. 그 다음에 이걸 그 연구라고 하는 것은 혼자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연구한 거를 드러내는 것이죠. 저도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작년에도 책 한 권 냈고 그전에도 책 한 권 내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제 2권 내려고 합니다. 교수들도 이게 점수 평가를 하려고. 근데
제가 저 혼자 일기 쓸 때는요, 내 마음대로 써도 되죠. 누가 볼 거 아니니까. 근데 책을 내게 되면은 여러분이 읽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흠이 잡히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 번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래, 연구라고 하는 건 이렇게 대외적인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네, 이 연구의 특성은요, 상담학 연구라고 하는 건 과학적이어야 된다 이거죠. 과학이 아니면은요, 마법이에요, 마법. 고쳐서라, 뺨! 고쳐지냐,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과학은요, 그 상담에서 사용하는 게 의미가 동일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내담자 하면 여러분이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담이 큰 사람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그 제가 내담자 여러분 알아듣잖아요. 그죠? 이게 연구에서 하던 얘기는 공유된단 말이에요. 의미가. 그 다음에 연구 자료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거야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할 때 후루꾸가 되면 안 된다 이거야. 자료를 객관적으로 잘 타당하게 모아야 된다. 여기 뭐 제가 이제 가면 갈수록 배우는 게 뭐냐면요.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 퍼즐 맞추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첫 시간에 어우 저거 다 이해 못했어. 다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알겠습니까? 퍼즐 있을 때요. 퍼즐 맞출 때 이거는 이 구퉁에 맞고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어디 맞추는지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막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이렇게 맞고 그러죠. 그죠? 공부라고 하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이 내용이 여기 나중에 저기 매개 조절 뭐 이런 거 첫 시간에 그걸 다 설명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약간 단어만 듣고 나중에 수업할 때 보게 되면은 아 이런 얘기였구나. 그래서 책은 처음에 볼 때는 그냥 그 전체적인 윤곽 같은 걸 필요한 걸 보고 나중에 두 번째 할 때는 미흡한 걸 갖다 떼어나가는 식으로 하고 세 번 정도 보게 되면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첫 수를 배부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고 또 만약에 공부하다가 이건 제가 이제 동영상 하니까 한번 보고 그죠? 그 다음 2강, 3강, 5강, 6강 하고 나중에 보게 되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아, 이 교수님이 얘기할 때는 얘기 이런 얘기였구나. 이런 얘기죠. 엄마가 초딩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하고 부를 때하고 지금 여러분이 엄마 부를 때랑 의미가 다르지 않아요? 다르죠? 그게 깊이라는 거야. 발효시켜서 나오는 그 깊이가 있단 말이야. 공부도 그런 겁니다. 공부도 고민하고 이게 뭐지 하고서 읽고 또 다시 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죠? 예. 그 시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은요. 처음에 볼 때는 그래요. 그저 그랬나 본다 그랬는데 윤동주의 별에는 밤이겠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르러. 여기 대구에 가면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누구야? 스케이트 선수? 근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보면 금괴꽃이 아주 많이 만발해 있더구만요. 금괴꽃 아세요? 길가에 노란 거 심은 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사람은 일제시대 때 들이 빼앗겼잖아요. 빼앗겼을 때는 사람들은 움츠지 못하고 꽃을 피울 수가 없었죠. 그죠? 근데 꽃은 우리의 인간의 그런 마음을 모르잖아. 일본 사람이라고 꽃을 안 피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 빼앗긴 들에도 구문 오는가. 의미가 있더라고. 좀 살다 보니까. 이게 중학교 때 시험 보려고 할 때는 그 의미를 몰라. 나이가 좀 들면 이해가 돼. 우러나는 의미가 있는 거야. 매실도 따가지고 이렇게 한 몇 개월 좀 울어야지 되는 거지. 공부도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한테 조금 내가 받아 먹기만 해봐. 그렇게 해야 되지는 않고 여러분이 울고 먹어야 돼요. 네? 네. 된장이나 이런 우러나듯이 그런 겁니다. 예,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다. 자료 수집을 타당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 매뉴얼화. 뭔지 알겠죠? 제가요, 이거 파워포인트 준비할 때, 이거 파워포인트 거저 나온 거 아니거든요? 뚝딱 하고 할거 나오냐? 그럼 좋지. 그게 아니에요. 이거 보게 되면 어떻게 만들까? 이거 먼저 템플릿을 만들어야 돼. 이거 틀을. 다른 데서 따왔어. 따두고 폰트 같은 거 있잖아요. 나름대로 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틀을 정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일이 좀 수월해져. 시작이 반이라고.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논문 쓰고 하고 그럴 때, 보고서를 어떻게 써? 막, 그러면 백날 고민해봐라. 써지나, 그게. 저녁에 논문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해봤자 죽을 게 밖에 안 나와.
밤새 고인이 죽을 것밖에 생각 안 나요. 또 때려쳐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나. 그러지 말고 틀이 있어요. 틀. 네. 여기 보게 되면은 틀은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훔쳐오면 돼.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게 있어. 문제 제기, 연구 가설, 연구 방법, 자료 분석, 논의. 이거 있잖아 이거. 우선 그 틀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 훔쳐가도 뭐라고 안 하니까요. 훔쳐가는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나중에 얘기했지만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혁신의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 훔쳐라. 모방해라. 네,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매뉴얼을 해가지고 기존의 틀이 있어요. 틀 속에다 집어넣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완벽해 나갈 수는 없는 거죠. 하나,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과거보다 더 좋은 현재의 결과, 오늘보다 더 좋은 미래의 결과, 이런 거예요. 과학은 이렇게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해가지고 불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거가 과학입니다. 상담학 연구의 대상은 누구죠? 저기 그 애완견인가요? 네, 애완견도 이렇게 치매 환자분들한테는 다른 사람들이 자식이구나를 다 그냥 받아주지도 않아. 집에 받아주는 거는 멍멍이밖에 없어. 그것도 이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상담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게 서로 상자죠, 그죠? 이게 담자거든요. 담어할 때. 내가 보니까 이게 말이잖아요, 말. 이건 뭐야? 불이죠. 세상 살다 보니까 열받을 게 많아. 응? 이게 화요일이잖아. 열받는다 이거지. 열받는 게 많아. 내담자하고 상담자가 열받는 게 많아. 그럼 말로 푸는 거야. 이게 담이야. 내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한자는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나무가 눈을 갖고 있는데 이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보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왜 열받았는지 그건 말로 푸는 거지. 그죠?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되거라. 이게 뭐예요? 사람 인자죠. 그죠? 이게 내가 한자도 좀 많이 알거든요. 이게 이거더구만. 이거 없으면 넘어지잖아. 이렇게 한번 써잖아요. 그죠? 간은 뭐야? 이게 뭐예요? 문이죠, 문. 옛날에 문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리 오너라! 이렇게. 거기서 말하는 거야. 사람이 문 앞에서, 요 앞에서 교수님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입니다. 상담의 연구는 인간이고요. 그 다음에 구성 개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구인, 이게 뭐예요? 구성 개념이 뭡니까?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거 인간을 다루고 이게 좀 어려운데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능이 있잖아요. 지능. 지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 어디 있어요? 한번 꺼내봐봐. 보이지 않죠? 내향성.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기 물병. 보여? 안 보여? 이거는 쉽지. 재기가. 여기 자루다가 재면 되잖아. 이런 재기가 쉽죠. 저기 자연과학은 재기가 쉬워요. 알겠어요? 뭐 세포 같은 것도 현명으로 보면 되잖아. 지능 재려고 이게 자루다가 지능이 얼마냐 이렇게 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뭔가 분명히 있긴 있죠.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끄집어낼까? 측정 도구가 있는 거죠. 지능 검사. 성격이 뭐야? 성격 검사. 그래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 그 속에 구성되어 있는 거, 이게 구성 개념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뭔가 있긴 있잖아요. 그 있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끄집어낼까를 연구하는 게, 알겠습니까? 네. 알겠어요? 예를 들어 우울증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죠? 어떻게 있어요? 네. 우울증 척도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우울하냐? 그걸 갖다 그 안에 있는 걸 갖다가 너 우울하냐? 3cm 우울하다, 4cm 우울, 그게 안 되잖아. 이 속에 있는 걸 갖다가 척도를 이용해가지고 캐내는 것이지. 산에서 금화를 캐내듯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를 척도나 이런 걸 이용해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상담하게 연구를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구성 개념. 재수는 없는데 그걸 측정 이런 걸 통해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상담자가 예를 들면 제가 연구를 하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연구하고 한다고 할 때 제가 연구하거나 여러분이 한 거나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제가 연구하는 거랑 여러분이 연구하는 거랑 같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가정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상담학자들은 그 똑같은 실험이나 조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 사는 게 사람이 생물이라서 어떻게 똑같습니까? 똑같을 수 없죠. 그런데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토대가 생기니까. 그런 가정이 없으면 이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되잖아. 중력이랑 기본 가정을 하자 이거지. 내가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이 똑같이 이해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런 거지. 그걸 가정한다. 그리고 이걸 연구를 했을 때 이 교수님 열심히 하고 나는 설렁설렁하고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야.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응답을 했고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걸 가정하는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 처치할 때 한번 따라해봐요. 통제. 여러분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비교 집단 말 들어보셨죠? 뭐예요? 독립변이는 뭐예요? 대한독립 만세 그건가요? 네. 그런 것들 제가 다 알려드릴 것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석사 과정다 박사는 맨날 그것만 해서. 그러니까 제가 좀 쉽게 알려드릴 수가 있죠. 예. 이따가 나올 겁니다. 예, 상담학자 자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담학자는 먼저 인간 행동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없다. 확실하다 하면 한 번만 연구하면 그 다음에 끝이지. 우울증 한 번 연구하면 끝이죠. 그러나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더 확실한 걸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네. 제가요,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날은 이제 교도소에 가서 강의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강의가 괜찮았나 봐. 또 오래.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저기 교육 담당하는 책임자가 후배예요. 법무부에 있다 이거 왔는데 형 다음에는 기타 갖고 오세요. 왜? 그랬더니 여기 지루해 들어가지고 노래 한번 해주세요. 근데 오랜만에 기타를 잡았지. 지난번에 내가 노래 보내드린 적 있죠. 근데 잡은 거예요, 새로.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은요, 그거 배울 때 한 번이면 끝나겠지. 한 번만 딱 입력하면 끝이지. 그죠? 근데 사람은 한술밥에 배부릅니까? 연습하고, 그죠? 익히고. 기억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억에는 그 머리가 기억하는 게 있고요. 몸이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머리로 기억하는 건 제가 설명한 걸 이런지 머리로 들어가고 있죠. 지금 보니까 약간 머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막 열받으면은요, 겨울에도 도서관이 막 열받으면 막 뜨겁잖아요. 왜냐면 머리가 막 돌아가서 그래요.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실제로 그래요. 머리에 막 세포가 막 활동하면 뜨거워집니다. 네. 그렇게 머리로 기억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운전면허 차 타고 오셨죠? 네. 처음에 운전할 때는요, 그 아저씨가 먼저 시동을 켜고요, 클러치를 밟고요, 뭐 이렇게 하다 하나하나 알려주죠. 그죠? 머리로 다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내가 뭐 하는지 몰라요. 와봤네, 다 왔네, 보는 거지. 몸으로 기억하는 것이죠. 몸으로 기억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탔어. 응? 시골이라서. 근데 나중에 도시로 와 자전거를 못 타고 대학생이 됐어. 한 20년 동안 자전거 안 탔어. 자전거 살 수 없어. 어떻게? 몸은 기억하잖아. 근데 내가 지금 가르쳐 준 거 있죠? 화장실 갔다 오면 다 잊어먹지. 머리 기억을 하는 거야. 그리고 기억을 가능한 덜 하기 위해서 분한 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내가. 이게 기억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머리로 기억하는 것은 그래서 연상법이라든가 시각기억법이나 이런 걸 써야 되고, 기타를 치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이렇게 운전하거나 공 차거나 농구하거나 이거는 몸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영어 회화 같은 거 있죠? 영어 회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머리로 기억하는데 알고 있는데 말할 때 안 나와.
여기 근육이 이해를 하실 정도로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말레이시아 그 미팅해야 돼, 인도 미팅을 해야 되는데, 요즘엔 제가 하루에 한 구절씩 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연습을 하잖아, 계속.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어도 말하기가 편해. 몸의 기억은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몸의 기억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확실한 건 없고요. 인공지능처럼. 근데 음악이라든가 공부라든가 모든 건 확실하고 하나하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성장한다는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한 학기 끝나고 나면 괜찮겠죠? 여기 지금 첫 시간인데 지금 수준하고 나중에 12주 다 끝나고 12시간 끝나고 났을 때 머리에 들은 게 똑같으면 뭐하러요? 그거? 그죠?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은 약간 불확실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덜 불확실해요. 나중에 확실해요. 이런 과정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열린 자세로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오줌도 안 넣는 줄 알았어요. 인간적이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인간이더라고요. 그죠? 오류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틀 때가 있고, 여러분 엄마 아빠시잖아요. 자식들한테 잘못했어. 그렇게 얘기도 해야지.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오류가 있다는 걸 인정할 때, 예, 학문이든 집에 생활이든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 상담학 연구 목적. 예. 조금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